천재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잡스는 중학교에 입학하자 크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잡스가 다니던 크리텐던 중학교가 험악한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싸움은 일상적이었고 맞았구나. 그 잭 나이프 아시죠? 이 잭 나이프 같은 칼을 들고 다니는 불량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잡스는 결국 부모님께 이 학교에 계속 다니면 인생이 실패할 것 같다. 이사를 가자. 졸라댑니다. 그래서 잡스의 가족은 전학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날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훗날 잡스가 이곳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Well, I was very lucky. I had a father named Paul who was a pretty remarkable man. Then I grew up in Silicon Valley, and that was right in the heart of Silicon Valley. So there were engineers kind of all around. And I got to know this man whose name was Larry Lang. And he taught me a lot of electronics too. He was great. And I feel incredibly lucky to be at exactly the right place in Silicon Valley, at exactly the right time historically where this invention has taken form. 환경이 중요하구나. 엔지니어들한테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성공 비결로 실리콘밸리를 꼽았을 정도로 실리콘밸리의 생활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아직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1939년) 이후 HP를 시작으로 여러 기업이 들어오면서 샌프란시스코 주변은 100년 만에 IT 산업이라는 제2의 골드 러시를 맞이하게 됩니다. 와. 이처럼 스티브 잡스는 첨단 기술과 젊은 엔지니어들이 몰려들었던 실리콘밸리에서 호기심 많던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잡스는 미국 전역을 휩쓴 이것에 깊이 심취하며 학창 시절 내내 빠져 있게 되는데 도스 아니야 도스? 10대인 잡스가 푹 빠지게 된 건 바로 히피 문화입니다. 에이. 1960년대 미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케네디 대통령과 민권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잇따라 피살당하면서 게다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젊은이들은 이 사회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네요. 예. 그래서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문화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히피 문화이고 이를 주도하는 히피들의 성지로 떠오른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아, 히피에 빠진 거예요? 아, 샌프란시스코가 또 히피의 성지였구나. 그럼 교수님 잡스가 얼마나 그 히피에 빠진 거예요? 히피 문화에? 스티브 잡스가 히피 문화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볼까요? 그런 분장도 하나? 패션 같은 경우가 진짜. 오, 머리를 길러야지. 스티브 잡스는 히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발을 고수하게 됩니다. 잘 어울린다. 장발 많이 하셨으니까 저때. 네. 그리고 잡스는 이 시기에 히피의 상징이었던 밥 딜런, 비틀즈 노래를 즐겨들었습니다. Isn't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특히 밥 딜런을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 해적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처럼 히피 문화는 고등학생이었던 스티브 잡스에게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잡스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히피 문화에 심취되어 있던 15살 때부터 이것을 하게 되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마약. 예, 15살? 규현 씨가 이렇게 빨리 맞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다고요? 당시 히피들은 내면의 의식을 일깨운다는 명목으로 마약을 즐겼습니다. 에라이, 진짜. 때문에 히피 문화를 추종했던 스티브 잡스도 친구들과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게 됩니다. 괜찮나?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수면 부족의 환각을 탐험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또 호기심에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정신화학 물질 LSD까지 손댔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얘 왜 그러니, 진짜. 하지만 이 시기 최소한의 학업만 이어간 와중에도 예술과 인문학으로 유명한 명문대인 리드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1972년 17살에 리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잡스는 처음부터 학과를 전공하지 않고 인문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는데 특히 히피의 영향으로 동양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대학 수업은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낼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 학기만 마치고 자퇴를 하고 맙니다. 교수님, 이제 대학을 그럼 관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뭐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잡스는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그날 이 이력서는 2021년 7월 경매에서 34만 3천 달러, 네? 34만 3천 달러, 네? 4억 원에 팔려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력서가 4억이라고요? 예. 뭘 썼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4억이라고요? 뭐 이력서를 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는 이미 자퇴했지만 주소를 리드 대학교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한 학기만 다녀서 전공이 없었는데 전공을 영문학이라고 적었죠. 만약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이 이력서를 보고 뽑았을까요? 안 뽑죠? 아니 4억에 안 사요 일단 이거를. 왜 그걸 부들부들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였을까요? 테크 관련? 예. 또 전자공학과 디자인 엔지니어를 자신의 특기로 적었습니다. 밑에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취직이 됐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 안 근데 할 저거를 간직했다라는 거는 뽑았다라는 얘기 아닌가? 안타깝게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하. 동료들이 그를 멀리했던 이유는 바로 잘 씻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죠이? 아, 좋아요, 교수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죠이? 회사 동료들이 그를 멀리했던 이유는 바로 잘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히피 생활을 했잖아요. 또 채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식 습관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해로운 체취를 막아주기 때문에 자주 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냄새나는 잡스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를 자르라고 민원까지 빗발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하지만 잡스를 합격시켰던 부시넬이 해고하는 대신 그를 다른 직원과 마주치지 않는 야간 근무직으로 돌려서 와. 사태를 무마했다고 합니다. 주현 씨, 그럼 직원들이 이렇게 잡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회사 창업자는 왜 잡스를 계속 일하게 해줬어요? 그러게 신기하네. 부시넬은 잡스가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모두가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 프로그램을 잡스는 일주일 만에 자기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서 아무래도 남들이랑은 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을 높이 산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감이 엄청났구나 일단 잡스는. 그런데 회사에서 괴짜스러운 행동으로 눈칫밥만 먹던 스티브 잡스에게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잡스에게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용 게임을 만들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 잡스는 한 인물을 찾아가는데 그가 누구인지 사진을 볼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으라고? 아까 그 잡스 예. 욕한 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훗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한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 워즈니악입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고등학교 때 처음 인연을 맺었죠. 당시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혼자 컴퓨터를 설계하고 완성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워즈니악은 친구의 소개로 16살의 잡스를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이 사진은 예? 잡스가 21살 때 사진인데 16살 때 만난 이후 두 사람은 줄곧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워즈니악이에요? 오른쪽에 아니에요? 오른쪽입니다. 저 사람도 히피예요? 그렇죠. 워즈니악도 그래서 히피입니다. 잘 맞았나 봐. 아 진짜? 난 저 사람이 스티브인가? 그런데 잡스는 첨단 기술 분야였던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혼자서 뚝딱뚝딱 조립하는 워즈니악을 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워즈니악과의 인연으로 컴퓨터에 발을 들여놓고 준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1인용 게임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은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들어줘. 네, 당장 만들지 않으면 쫓겨날 거야. 예. 보통 게임 제작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렸죠. 근데 잡스는 워즈니악한테 3일밖에 시간이 없어. 어머.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저래?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저래? 당시 워즈니악은 HP의 정식 직원이었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친구의 다급한 요청에 밤을 새서 어머. 3일 만에 게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잡스에 한게 없어요? 해주니까 되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가 만든 게임은 1인용 게임 분야를 선도하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아마 지원 씨가 엄청 좋아할 영상입니다. 지뢰찾기 이런 거 아니야? 복잡한 게임인데. 이런 게임? 테트리스 이런 거 아니에요? 뭘까? 어머. 이걸 만들었어? 와 이거 이거 진짜. 만든 거야? 이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 어렸을 때 했어요. 다들 한 이거 번에 조구 셔틀이랑 처음 나왔잖아요. 조구 셔틀. 조구 셔틀을 맞나 이거? 다들 이 게임을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있죠. 다 해봤죠. 뭔지 다 알죠? 해봤죠. 나가. 제가 아까 그 전에 멘트 취소합니다. 지원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화면 위에 쌓여 있는 벽돌을 탁구공으로 튕겨서 깨뜨리는 컨셉의 개인으로 한국에서는 벽돌 깨기로 이제 유명해졌죠. 이후 이 게임은 아타리의 대표 게임이 되었고 잡스는 워즈니악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와. 그럼 체리 씨 어쨌든 잡스가 이거 뭐 완성한 게 워즈니악 때문인데 뭐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스는 게임을 성공해서 $5,000를 받았었는데요. 워즈니악에게 700불밖에 안 받았다고 거짓말 치고 $350를 워즈니악에게 주고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보상금도 받았는데 그것도 다 혼자 가져갔고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잡스에게 이제 따져봤더니 잡스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용감하네요 이거 했었어요. 보면. 진짜 이성이 안 잡스러운 짓을 좋았네요. 하네요. 아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워즈니악이 알았다면 애플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지금 안 좋은데요, 너무 평이. 이게 그런데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은 어떻게 시가총액 1위의 세계 최대 IT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워즈니악은 처음 들어봐. 두 사람에게 자극을 준 건 바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의 등장입니다. 컴퓨터 광이었던 워즈니악은
알테어 8800의 출시 소식을 듣고 이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겨우 5개월 후인 1975년 6월 전설의 발명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떤 컴퓨터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년. 와 이게 뭐예요? 골동품이다 진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왼쪽 사진은 워지니악이 발명한 컴퓨터의 메인보드입니다. 여기에 나무 틀로 만든 키보드 틀과 모니터를 얹으면 오른쪽과 같은 컴퓨터가 완성이 되죠. 이 컴퓨터가 알테어 8800보다 한 단계 앞선 컴퓨터를 개발해낸 것이죠. 사실 워지니악은 이 컴퓨터를 팔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짜로 배포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막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컴퓨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봤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해보자. 이때 잡스는 자신의 차를 판 돈 $1,500를 가지고 워지니악을 찾아갑니다. 이런 열정에 감동한 워지니악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리고 전자계산기를 판 돈 $250를 보태서 잡스의 부모님 차고 한켠에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1976년 21살의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과 의기투합해서 탄생시킨 회사가 바로 오늘날 기업 가치 1위인 IT 기업인 애플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왜 애플이 된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엄청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잡스가 아타리라는 게임 회사를 다녔잖아요. 자기가 다녔던 이 아타리라는 회사보다 자기가 만들 회사 이름이 전화번호부에서 더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A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였던 애플을 회사 이름으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1976년도에 있었던 애플의 로고를 보시면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것처럼 컴퓨터계에 내가 혁신이 돼보겠다 이런 뜻으로 애플이라고 지었다는 설도 있어요. 저 때는 안 배워 먹었네. 그들 온전한 그러게요. 애플이네. 내가 봤을 땐 앞에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타리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쵸, 뭔가 성격상. 우리가 왜 영어 알파벳 배울 때도 A 배울 때 애플 배우잖아요. 맞네요. 맞네. 슈퍼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 출신이어가지고. 무슨 미국인 출신? 미국인 출신은 뭐예요? 미국인 출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인데 교수님, 그럼 잡스의 예상대로 그 워지니아 개발한 컴퓨터 잘 팔렸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창업한 후 애플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가정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죠. 그 결과 판매가 된 컴퓨터는 겨우 200대 정도뿐이었습니다. 이거 팔았는데 그래도? 하지만 잡스는 실망하지 않고 곧장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판로를 넓히기 위해 몇몇의 컴퓨터 덕후들에게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사용하기 쉬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자고 생각해낸 거예요. 1977년에 출시한 것이 바로 애플2입니다. 과연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2는 키보드와 본체가 합쳐진 개인용 일체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컬러 모니터를 지원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영상을 보니 애플2가 이전 모델과 뭐가 다르죠? 형태가 일단은 그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겉에. 잡스는 여기에 더해 대중을 위한 컴퓨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략은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게임을 통해서 뭔가 즐기고 놀 수 있게 컴퓨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을 위한 컴퓨터를 완성한 스티브 잡스는 F2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짰는데 바로 로고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전 로고와 비교하면 어때요? 한 입 베어 먹었네요. 맞아. 맛을 봤네. 스티브 잡스는 애플2의 칼라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로고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로고는 애플2가 출시된 1977년부터 1998년까지 약 21년 동안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싸게 했네. 당시 애플2는 1298달러에 팔렸는데 다른 컴퓨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잡스가 세운 여러 전략과 가성비까지 더해져서 애플2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2의 성공으로 약 창업 5년 만에 스티브 잡스가 벌어들인 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당시 자산 평가액은 2억 5,600달러. 2억 5,600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8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너무 좋겠다. 성공을 빨리 했네. 이로써 잡스는 20대 엄청난 와, 말도 안 돼. 거부가 된 것입니다. 와, 20대 2조 원 이상을. 영앤 리치네. 게다가 1980년 12월 12일 처음으로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 상장 당일에 22달러 시작했지만 장이 마감할 때는 29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이후 애플은 총 5차례에 걸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장 초기의 한 주를 따져보면 현재 224주의 가치로 약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와, 한 주예요? 네. 와, 한 주만 하고 있었어. 말도 안 돼. 와, 연봉이. 한 주가 5,500만 원이라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2의 성공으로 단숨에 라이징 스타가 됐죠. 하지만 잡스는 이 성공을 마음 편히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애플의 행보를 바짝 쫓아오는 라이벌이 등장한 거죠. 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바로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인 IBM이었습니다. IBM. 당시 애플2의 성공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커지자 IBM은 1981년 IBM PC를 출시해서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애플2나 다른 컴퓨터의 경우 독자적인 시스템을 내세워 타사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호환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IBM PC는 타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주변 기기까지도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해 업계에 파장을 줍니다. 그 덕분에 출시 2년 만인 1983년 75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An estimated $14 billion in sales of small business and home computers this year. IBM wants to take a bite out of the Apple computer home market. 이런 IBM의 성공을 본 스티브 잡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질투 나겠죠. 그렇죠. 당시 그의 심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거 설마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 진짜? 아, 전 이거 가리키는 건 줄 알았어요. 나도 설마 싶어. 사실 잡스는 IBM의 등장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환영한다는 광고까지 냈습니다. 와. 애플2에 강한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IBM에 밀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2인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회사 밖으로는 IBM의 성장으로 주춤하게 된 스티브 잡스가 회사 내에서도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괴짜스럽고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회사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된 거예요. 당시 잡스는 마음에 들지 않은 팀원이
있으면 I know it's 바보, not my place to say. 멍청이라고 모욕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워커홀릭이어서 새벽까지 야근을 하거나 일요일 오전 7시에 팀 회의를 소집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요즘 시대면은 큰일 나죠. 네 많이 욕먹었겠는데요. 그렇죠. 직원들이 많이 피곤했겠는데요. 이런 잡스의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팀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90시간? 와 아니 근데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거 회사 내에서도 이거 그냥 지켜만 본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회사는 고민 끝에 잡스에게 그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날 잡스가 아니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